그에게서는 언제나 라벤더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아니, 사실은 언제나는 아니었다. 그가 동아리에서 돌아와 세탁기를 돌리고 후드티를 건조대에 턱 걸쳐두는 날, 그날 저녁에만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화면을 내려다보는 척하면서도 그 냄새가 복도 끝에서 일으키는 가벼운 파문을 먼저 맡는다. 그 파문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거실에서 방으로, 문틈으로 스며들면 나는 이미 그의 기분도, 걸음의 속도도, 오늘 연습이 잘 되었는지까지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문이 반쯤 열리면 그의 그림자가 먼저 들어왔고 그는 늘처럼 어깨를 한번 크게 굴리고 말한다. 뭐해? 나는 모니터를 어둡게 하고 창가에 기대 엎드린 손을 문득 치운다. 레포트. 우와, 레포트. 대학의 로망. 그는 허공에 큰 감탄 부호를 그리는 신용을 하고 우리 집에 오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스스럼 없이 내 방 안쪽으로 들어와 의자 등받이에 걸터 앉는다. 정수리 쪽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한 줄기 반짝였다. 나무 바닥이 살짝 찌걱거릴 때마다 라벤더가 진해졌다. 그 냄새가 내 속을 빙글 돌면 나는 그제야 가장 괴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안다. 라면 먹을래? 내가 먼저 묻는다. 밝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집에서 내가 맡아둔 역할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먹으면 좋지. 근데 누나는 라면 끓일 때 왜 꼭 면을 반으로 안 부러뜨려? 부러뜨리면 좀 슬프잖아. 긴 게 좋아. 그는 웃고 나도 웃는다. 웃음 끝에 아주 짧은 침묵이 떨어진다. 그 침묵은 늘 같은 모양이었다. 누구도 건너지 못하는 얇은 투명막처럼 손끝에 닿을 듯 가까운데 한 번도 찢어지지 않는. 나는 부엌으로 내려가 냄비에 물을 붓고 팔을 송송 썬다. 라면이 끓기 시작하면 그는 식탁 끝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연습실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오늘은 드럼이 제 박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 베이스가 새로 들어온 신입인데 생각보다 잘한다는 것, 공연장에 달린 조명 레일이 오래돼서 삐걱거린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를 낸다. 응, 그래, 우와. 그 사이사이에 그가 웃을 때의 옆얼굴을 몰래 그려둔다. 귀 뒤에 작은 점, 입꼬리가 올라갈 때 생기는 미세한 주름.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가족이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엄마와 그의 아버지가 다시 결혼했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같은 주소로 이사했다. 나는 그를 연우라고 불렀다. 그는 나를 누나라고 불렀다. 그 단어는 가볍고 일상적이고 안전해야 했지만 내 혀끝에서는 가끔씩 무게를 달리했다. 부르면 부를수록 말 안쪽으로 얇은 비늘이 생겨 부주의한 숨결에도 반짝였다. 우리 집은 강을 건너면 곧장 닿는 오래된 마을의 가장자리였다. 교회 종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흘렀고 저녁마다 오래된 온풍기의 숨소리가 골목마다 뿜어져 나왔다. 골목 끝에는 버려진 유리 온실이 있었다. 안은 이미 온실이 아니었다. 철 프레임에 덩굴이 얽혀있고 깨진 유리 사이로 고양이들이 들락날락했다. 우리는 그 온실을 연습장이라고 불렀다. 코트라인 대신 흰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 배드민턴을 쳤고 네트 대신 빨랫줄을 팽팽히 당겨 묶었다. 공은 날아올 듯 하다가 바람을 받아 휘어졌고 우리는 공의 변심을 탓하며 소리내 웃었다. 그날도 저녁 바람이 유리 조각을 건드리며 작은 소리를 내는 사이 그는 샤틀콕을 높이 띄웠다. 나는 늦은 스텝으로 공을 쫓았다. 공이 늦게 떨어질 것만 같은 착각, 늘 그렇듯 갑자기 각도를 바꾸며 내 손이 아닌 바닥으로 가볍게 착지하는 배신. 또 속았네. 내가 웃자 그는 셔틀콕을 줍다가 고개를 들었다. 누나, 나 이번에 장학금 끊길지도 몰라. 왜? 공연이 겹쳤어. 중간고사 기간에. 그는 말끝을 씹었다. 공중에서 맴도는 어떤 것을 내려오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나는 라켓을 잡은 손으로 땀을 닦고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공연을 빼. 못 빼. 이건 내가 만든 곡이고 처음으로 우리 팀 이름 걸고 포스터도 나갔어. 그는 웃지 않았고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온실 유리는 바람에 사각거렸다. 유리 조각 사이로 붉은 해가 스며들었다. 그 아래서 우리는 한동안 라켓을 세워든 채로 서 있었다. 들꽃 냄새와 오래된 흙 기운이 어둠과 섞였다.
그때 그의 폰이 울렸다. 스피커에서 여자가 웃는 소리가 스쳐갔다. 누나 먼저 가. 나 전화 조금. 그는 뒷걸음질로 밖으로 나갔다. 나는 혼자 서서 셔틀콕을 손바닥 위에 올렸다 놓았다. 그것은 잠깐 동안 새처럼 가벼웠다. 그날 밤 라벤더 냄새는 평소보다 희미했다. 대신 빗소리가 10개 깔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 불빛을 껐다 켰다. 대화창에 걸려있는 누나라는 호칭들이 줄줄이 눈에 박혔다가 사라졌다. 호칭은 어두울수록 선명해졌다. 엄마는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꺼냈다. 해외 파견이 나올지도 몰라. 1년. 아마. 엄마의 포크 끝에는 아직 자르지 않은 토스트가 붙어 있었다. 그 옆에서 그의 아버지는 묵묵히 끄덕였다. 갑자기는 아니야. 기회였는데 이제 와 닿았어.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연우는 그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접시에는 계란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채 얌전히 놓여 있었다. 너희 둘만 남겨두는 건 걱정인데 엄마가 말을 이었다. 집안일은 서로 잘 나눠서 하고. 연우야, 내가 시험 기간에 누나한테 좀 의지해도 되고. 그는 젓가락으로 계란 가장자리를 툭 쳤다. 노른자가 그제야 부드럽게 흘렀다. 네. 그의 대답은 짧았다. 그리고 그 짧음이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켰다. 파견은 2달 뒤로 정해졌다. 날짜가 적힌 달력이 벽에 붙자 집안의 시간도 표정이 생겼다. 계절은 늦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이었고 학교는 중간고사를 끝내자마자 발표와 과제로 이어졌다. 연우는 공연 연습이 늘었다. 밤마다 새벽까지 기타 소리가 방과 방 사이를 얇게 건너다녔다. 나는 레포트를 쓰다 말고 이어폰을 빼고 그 소리를 들었다. 곡은 아직 어딘가 덜 여물었고 그래서 더 현실 같았다. 어느 밤 그는 기타를 멈추고 내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누나 잠깐 나올래? 왜? 별거 아니야. 그냥 산책. 우리는 강가를 걸었다. 가장 얕은 조명이 길을 따라 놓여 있었고 개들이 코끝을 흔들며 우리를 지나갔다. 강물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보면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장학금 끊기면 같이 해결하자. 내가 먼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응. 내가 만든 곡 마지막 부분에 누나가 좋아하는 코드 진행 넣었어. 내가 좋아하는 코드가 뭐였는데? 맨날 그랬잖아. 이상하게 여기서만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는 웃지 않고 말했다. 그날따라 라벤더 냄새가 덜했다. 대신 밤 공기엔 풀과 물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우리는 말을 줄였고 발자국 소리만이 길을 이어주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잠깐 내 손등을 스쳤다. 그건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 같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비 온다. 사실 비는 오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은 곧 사실이 됐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빗소리가 시작되었고 라벤더 냄새가 빗속에서 더 오래 머물렀다. 공연은 시험 주간의 정중앙에 꽂혔다. 그는 결국 시험을 일부 포기했고 다음 학기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 없이 채우게 됐다. 엄마는 파견 전이라 분주했지만 모른 척하지 않았다. 집안은 갑자기 성인 둘에게 작아지고 아이 둘에게 넓어졌다. 공연 당일 나는 맨 앞줄에 앉았다. 그는 검은 셔츠를 입고 기타를 맸다. 조명이 켜지고 첫 곡이 시작됐다. 그의 손가락이 프렛을 넘을 때마다 내 안에 어떤 낡은 선이 새 벽지처럼 교체되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곡 그가 말하던 코드 진행이 나왔다. 그 코드는 이상하게도 라멘 물 끓는 소리와 온실의 유리, 사각거림과 강가의 얕은 조명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다. 앵콜이 끝날 무렵 그는 마이크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오늘 온 사람 중에 고마운 사람이 있다. 관객 몇 명이 장난스럽게 야유를 보냈다. 그는 웃고 이내 진지한 얼굴로 바꿨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늘 약속처럼 곁에 서 있던 사람. 그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코드를 한 번 더 길게 눌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의 희미한 투명막이 어느 방향으로 찢어질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찢어질 것인가 아니면 더 두꺼워질 것인가. 공연이 끝난 뒤 뒤편 골목에서 우리는 마주섰다. 장비를 옮기느라 그의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생겨 있었다. 누나, 그가 불렀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서 그의 숨이 닿았다. 내 안쪽에서 어떤 오래된 문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다. 열려있던 찰나의 틈으로 비슷한 냄새의 기억들이 몰려왔다. 밤새 이어지던 기타 소리, 라면 그릇에서 올라오던 수증기, 온실에서 마주본 얼굴. 우리 그가 말했다. 조금 멀리 걸을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집에 가자. 그래.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같은 출발점, 같은 골목, 같은 현관문. 휘어진 신발장 위에 던져둔 열쇠가 같은 소리를 냈다. 문턱을 넘기 전 나는 그에게서 아주 희미한 라벤더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이제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었다. 비와 땀과 먼지의 냄새가 섞여 라벤더는 그 사이로 물러났다. 나는 그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다. 엄마가 떠나던 날 공항은 생각보다 덜 붐볐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내가 잘 먹고 자라는지, 연우가 시험을 준비하는지, 냉장고에 반찬을 얼려두었는지 같은 이야기만 했다. 그 사이사이에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둘을 훑는 시선이 있었다. 그 시선은 아무런 결론도 주지 않았고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큰 물 위를 지나가는 작은 배처럼 흔들리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다. 저녁이 되자 내가 먼저 부엌으로 내려갔다. 라면 대신 수프를 끓이고 식탁에 2개의 그릇을 놓았다. 연우는 젓가락으로 빵을 뜯어 수프에 담갔다. 누나, 응. 우리 온실 정리하자. 갑자기? 비 오면 위험하잖아. 유리도 그렇고.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온실을 치웠다. 깨진 유리를 조심스럽게 줍고 프레임에 얽힌 덩굴을 잘랐다. 빨랫줄을 내리고 바닥에 테이프를 떼며 천천히 숨을 맞췄다. 마지막 테이프가 바닥에서 떨어질 때 오래 붙어있던 자리에 고운 먼지가 남았다. 나는 손바닥으로 그 먼지를 쓸어 모았다. 여기 그가 말했다. 여름이 끝나면 작은 텃밭 만들자. 뭐 심게? 라벤더. 나는 한껏 웃었다. 싫은데. 왜? 냄새가 너무 진해서. 그도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텅 빈 프레임 사이로 하늘이 네모로 잘려 보였다. 별이 하나 둘 켜지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앞서 걸었다. 그의 등에 스며 있는 땀 냄새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현관 앞에서 그는 잠깐 멈췄다. 누나, 나는 대답했다. 응. 우리는 괜찮을까? 그 질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나는 알았다. 우리는 한동안 같은 시간대에 서 있었고 같은 집에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방문을 닫고 기대섰다. 심장이 아주 느리게 뛰었다. 무엇인가가 이제 막 끝났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소리였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다. 라벤더 냄새 대신 흙과 철의 냄새가 가볍게 스쳤다. 며칠 뒤 우리는 작은 화분을 샀다. 로즈마리 2포기와 이름 모를 작은 꽃 1포기. 물을 주고 햇볕에 내놓았다가 다시 들여오고 날씨를 검색하고 바람을 염려했다. 생활은 세부를 가질수록 덜 무너졌다. 가끔 나는 강가를 걷다 온실을 떠올렸고 그 네모난 하늘을 기억했다. 어떤 날은 그 하늘이 우리를 가두는 천장처럼 느껴졌고 또 어떤 날은 그 하늘이 우리를 통과시키는 문처럼 보였다. 그는 여전히 밤마다 기타를 쳤고 나는 여전히 레포트를 썼다. 엄마가 없는 식탁에 둘이 앉아 라면 대신 수프를 먹고 주말이면 빨래를 같이 널었다. 라벤더 냄새는 여전히 그에게서 났지만 이제 나는 그 냄새에 덜 흔들렸다. 냄새는 냄새 그 이상의 것을 덜 증명해 주었다. 어느 날 그는 공연 포스터를 내 앞에 툭 내밀었다. 이번엔 장학금 안 끊긴다. 축하. 그리고 그는 잠깐 망설였다. 곡 제목을 바꿨어. 뭐로? 그는 웃었다. 라벤더의 시간. 나는 한 박자 늦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흘렀고 흘러간 자리에 작은 고요가 남았다. 언젠가 우리는 아주 멀리 걷게 될지도 모른다. 언젠가 우리는 아주 가까이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분명하게 서로의 시간을 알아갈 것이다. 그날 밤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잠들었다. 먼 곳에서 공연 연습 소리가 아주 얇게 들려왔다. 라벤더 냄새는 바람 사이로 희미하게 흩어졌다. 나는 그 냄새가 사라질 때와 남아있을 때를 모두 좋아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선택해보기로. 그리고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화분의 잎이 비를 맞으며 미세하게 떨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면 그 밤은 충분했다.